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여기저기 아픈 사람 이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무거운 거 들어서 아플까요? 정말 많이 걸어서 발바닥이 아플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150kg, 200kg라고 하고요. 데드리프트라고 그러죠. 일반인들도 이런 운동 틈틈이 하잖아요.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150kg, 거의 200kg 가까이 드는 일반인들도 봤거든요. 많이 걸어서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다면 그 수많은 산악회 동호인들 하루에 40km, 50km 이렇게 걷는 사람들, 그것도 배낭 메고요.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동호인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각종 치료를 해도 잘 호전이 안 될 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혹은 걷고 등산을 할 때 지구 중력 때문에 부하를 받습니다. 내 체중의 무게와 배낭의 무게겠죠? 이 부하를 버티는 힘이 있어요. 이 부하를 버티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버티는 힘을 지면 반발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의 균형이 깨지고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디스크가, 무릎 연골이, 발목 인대가, 발바닥의 족저근막이 부하를 견뎌내지 못하면 아프죠. 손상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발생하면 336으로 회복해요. 3일에서 5일 염증기, 3주 증식기, 6주 재생기 이렇게요.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아프죠. 다 아물지 않았는데 계속 부하를 줍니다. 재손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통증, 발목, 발바닥 통증이 낫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염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관절은 굳어지거든요. 관절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원래 디스크 연골이나 무릎 연골 같은 것은 혈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 손상이 되고 염증이 오래되면 혈관이 신생되면서 통증 조직으로 바뀝니다. 계속 아프죠. 그러면 여기서 치료는 뭘까요? 염증을 빨리 없애요? 당연하죠. 굳어진 건 어떻게 치료할까요? 추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회복하는 관절 가동 테크닉, 관절의 움직임을 반복할 때 그 굳어짐이 훨씬 더 잘 회복되고 통증도 잘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통증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이렇게 부하가 주어지는데 그 부하를 견딜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다시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할 수 있고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족저근막염 반복적으로 삐는 사람들, 무릎 아픈 사람 많죠. 50, 60대가 돼가면 특히 여성들이요. 근력이 남성보다 약해서 끊임없이 아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고생하시던 두 분이 왔어요. 두 분 다 60대 친구였고 여성이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골극이 심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죽고 싶다. 걸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한 분은 한 달 만에 거의 좋아졌고요. 한 분은 3개월이 지나도 조금밖에 안 좋아졌어요. 두 분 다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서 오늘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체중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일단 식사 중간에 간식을 먹지 마세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아침 한 끼씩을 공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일찍 간식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아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잘 나아진 사람이 한 얘기예요. 지금도 간식을 먹습니다. 무심코 손이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잘 치료하면 이런 정도 족저근막염, 이런 정도 족저근막염을 넘어서서 이렇게 첫 조각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잘한 거잖아요. 이런 통증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단단한 띠가 있어요. 바른 아치가 있죠. 이렇게 족궁이라고 그래요. 이 아치가 무너지거나 근육에 힘이 없어서 늘어나요. 장력부하가 생긴 거겠죠. 그걸 못 견디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을 방치하면 이제 또 딱딱해지고 지속되면 이렇게 골극이 생기잖아요. 많이 걸어서 염증이 생길 때는 계속 아파요. 그런데 염증이 가신 다음에 이 족저근막이 딱딱해진 상태면 아침마다 아파요. 아침에 발 딛기가 정말 힘들어요. 많이 걸으면 다시 염증이 생겨서 악화되고요. 이런 족저근막염 어떻게 치료할까요? 염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급성염증이잖아요. 걷는 것을 멈추고 이것을 치료적 행동수정이라고 해요. 얼음찜질하고 염증을 줄이는 약을 써요. 그러면 3일에서 5일이면 염증이 치료되죠. 하지만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염증은 결과고요. 이 장력을 못 견딘 거, 족궁이 무너지고
후경골근이 족궁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근육이 약해서 내가 보행을 비정상적으로 틀어져서 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이런 것들이 범인인 거거든요. 염증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는 이렇게 테니스공으로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골프공으로 할 수도 있고 테니스공으로 할 수도 있고, 심하게 굳은 것은 한의사들은 침을 놔서 그 딱딱하게 굳어진 걸 풀어줄 수 있어요.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렇게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요 뒤쪽이 짧아지면 앞쪽도 전경골근 여기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경골근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바닥, 종아리, 전경골근, 앞뒤 근막을 부드럽게 하고 딱딱해진 걸 풀고 근육 길이를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픈데 계속 걸은 거예요. 때린데 또 때린 거죠. 계속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잘 치료해도 안 낫는 경우는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꾸준히 먹어서 만성염증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생경사 4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염증이 없어지고 굳어진 게 풀렸다 하더라도 걸을 때 이 족저근막이 압박의 부하와 장력을 견디지 못하면 계속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치료를 잘 했어요. 염증을 잘 없애고 굳어진 것도 잘 풀고 근육의 길이도 이렇게 맞췄어요. 그런데 발바닥이 장력을 못 견딘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하를 못 견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하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필요한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운동 하나면 됩니다. 테니스공 여기에 넣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면 종아리 근육, 전경골근, 그 다음에 발 아치를 만들어내는 후경골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걸을 때 부하를 견디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5회, 그 다음에 15회, 25회 3세트 이렇게 한 다음에 보행 교정을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코스 마라톤을 뛰거나 테니스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해결 안 되는데, 일상의 활동, 걷는 활동, 가볍게 뛰는 활동은 이 동작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력은 2주에 20%씩, 평균 20%씩 회복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길면 3개월인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염증기가 있을 때 3일 동안은 걷지 마세요. 얼음찜질 20분 정도 하루 5번 정도 하세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이런 걸 끊고요. 건생경사 4가지 과제로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해소하고 16시간 공복을 하고 지금 알려준 운동법, 이 4가지를 하면 그 지독했던 족저근막염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반발력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걸을 때, 이동을 할 때 부하가 주어지는 것을 받치는 힘,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면에서 이렇게 치밀어 올리는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만 확장을 하면 발바닥의 통증이나 발목의, 무릎의, 고관절의 통증, 허리 통증도 다 이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게 치료입니다. 이런 관점을 꼭 취하시고 다음 발목, 무릎, 고관절 영상을 한번 계속 봐주세요. 감사합니다.